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6월 28일 수요일이고요.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크게 말씀드릴 게 아직은 없네요. 크게 보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봐도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600원대에서 요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가 641원, 저가 635원 기록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최근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여러 호재들로 인해서 반등장을 만들어낸 반면에 리플은 이때 6월 13일 날 흰몸 문건 공개 이후로 이 문건이 막상 공개되고 나니까 이 문건 안에는 리플이 증권이다 아니다 판별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이어지면서 쭉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하나 싶었지만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을 맞고 떨어지는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 전체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리플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송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벌려놔도 호재가 나와도 이 소송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XRP 시세는 이 호재 소식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나온 이 소송 종료 시점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소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최근의 사업 내용들, 이게 또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리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재료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 소송 종료 시점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글로는 전혀 번역되지 않은 기사들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리플과 SEC, How long should a summary judgment really take? 이 약식재판 판결문이 정말로 얼마나 걸릴지 experts debate,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조금 보시면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 약식 판결문이 언제 나오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전 SEC에서 일했던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은 SEC에서 일할 때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까지 역임했던 변호사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존 디튼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날렸습니다. 보통 1,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을 물어본 거죠. 존 디튼 변호사는 SEC와 리플의 이 소송을 계속해서 팔로잉하고 있는 친리플 변호사, 유명한 3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이죠. 존 디튼 변호사가 있고 크립토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임스 필란 변호사도 있고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가장 유명한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고 마르크 파겔은 여기에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최근에 본 거 2018년도 비슷한 케이스를 봤을 때는 6개월 정도 걸렸다라는 거예요.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리플도 지금 거의 그 시간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오기 전에 이미 마르크 파겔은 이렇게 본인의 트위터에 6월 16일 날 그 종료 시점에 대해서 예상을 내놨었습니다. ruling is coming within days. 며칠 안에 나올 수 있다. 판결문이 며칠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 이후로 사실 제가 또 전달드렸던 내용 중에 FedNow, 이 FedNow라는 미국의 송금 처리 속도를 개선할 혁신적인 시스템이 7월 1일 날 도입이 되고요. 이 주체가 바로 미국의 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 FedNow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협력 관계를 맺은 파트너사들 중 3개의 기업이 리플의 파트너사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 날 런칭 전에 이 리플의 약식 판결문이 최대한 나오는 걸 연준도 바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FedNow를 런칭하는 연준의 지금 배경에 있는 리플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의 친리플 변호사 중 한 명이죠. 이 사람이 말한 건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릴 건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기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목요일과 금요일이 리플과 SEC의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뉴욕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이 판결문을 내놓는 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우리가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7월 1일 전에 목요일과 금요일,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내일이네요.
29일과 30일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 유력한 날짜로 두 날짜가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 토레스 판사가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잡한지 알고 있고 또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으로 봤었기 때문에 요거보다 지나갈 수는 있다라고, 더 늦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요. 이것도 물론 시나리오긴 합니다. 언제 판결이 나올지에 대한 건 전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예상일 뿐, 그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죠. 오직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만이 알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온 시나리오를 보시면요. 이 덴버 대학교에서 리서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자, 일단 현재 리플은 이 약시 재판 10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15일 정도 됐는데요. 이 덴버 대학교에서 내놓은 리서치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이 판결문이 나오는 때까지는 대략 166일이 걸렸다고 하고요. 가장 빨랐던 게 63일,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온 판결이 25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5일이 지났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건 이미 지나갔고, 이제 평균적으로 요 정도 걸린다. 166일이면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르크 파겔이 말했던 그 6개월과 비슷한 시점이 이때가 되겠고, 지금 리플도 거의 그 시점에 다가가고 있는데, 자,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 부분이죠. 200일 넘는 기간. 이 가장 늦게 나온 254일을 적용해 봤을 때 리플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11월 15일에 약시 판결문이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소송 리스크에서 해소돼야지,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XRP 시세를 쭉 끌어올릴 수 있겠죠. 소송 결과가 나와야지 IP에도 진행을 할 거고, 이 사업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서 나오는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도 이 시세에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새로 나온 이 시나리오와 정보,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기사를 준비해 온 거고요. 하지만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 확실한 건 없습니다. 빠르면 정말 수일 내에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이 판결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한 걱정할 필요 없이 일단 기다리면서 그 전에는 최대한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게 최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새롭게 나오는 정보들 가장 빠르게 정리해서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디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소통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규제로 덕을 보고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아시아 태평양에 크립토 허브를 두고 지금 격돌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 국가 모두 아시아 지역에서는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비트코인 강세장, 그걸 말할 때 반감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 때 비트코인의 채굴 물량이 말 그대로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장이 4년마다 펼쳐졌었죠. 그리고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주기가 바로 내년 2024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때 이 상승장을 이끄는 주요 국가 대륙은 더 이상 아메리카, 미국이 아닌 아시아 시장이 될 거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두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와 홍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리플이 지금 싱가포르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소식은 이미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리플이 싱가포르에서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리플은 싱가포르에서 규제되고 있는 가상자산 결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 송금 시스템 ODL,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SEC와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도 이 ODL 구축 전과 이후, 이 이후를 우리가 2차 시장 판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판매된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다.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쨌든 이 ODL 서비스를 지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싱가포르는 2022년 작년에도 이 ODL 이용량 중에 과반수 이상이 싱가포르에서 발생을 한 만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결제기관 라이센스도 취득을 하면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트위터에서 이 부분을 많이 싱가포르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해당 아태본부의 직원 수도 상당수 늘리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홍콩은 어떨까요? 리플은 이미 저번 달에 홍콩에서의 디지털 화폐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을 출시한다라는 기사를 전달해 줬습니다. 자, 홍콩은 최근 몇 달간 상당히 코인 시장에서 핫했던 국가죠. 6월에 암호화 라이센스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가상자산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렸죠. 이 홍콩이 코인 시장에 문을 열면서 코인베이스에도 홍콩에 하는 의원이 홍콩으로 넘어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던 만큼 상당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뒷배경에는 중국의 자본이 자리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21년도에는 암호화폐에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큰 손들, 자본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이 홍콩을 허브 삼아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서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홍콩을 이용해서 앞서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여기서 최근에 코인 시장에 등장했던 중요한 대형 호재가 나옵니다. 바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이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게 빠르면 연내에도 승인이 될 수 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SEC에 그동안 신청했던 576건의 신청건 가운데 단 한 건을 제외한 575건이 전부 승인을 받으면서 99.9%에 가까운 승인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 월가 가장 큰 거물이기 때문에 이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 전체가 반등을 한 건데 이미 이전에 홍콩에서 이 선물 ETF, 비트코인의 선물 ETF를 승인하고 나서 빠르면 현물 ETF도 2분기 안에 승인될 수 있다, 출시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2분기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것도 블랙록이 현물 ETF 관련해서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홍콩도 더 빠르게 이 부분을 먼저 출시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미국에서도 선물 ETF가 승인을 받았었죠. 그 시점이 2021년도 10월 19일이었는데 자, 이 10월 달 한 달간 선물 ETF가 승인된다라는 기대감과 이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무려 70%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선물 ETF 이후에 이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도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스텝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빠르면 올해 안에 현물 ETF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상승력을 뛰어넘는 대세 상승장이 정말로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겹치면서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최근에 이 상승 흐름에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16% 넘는 상승력을 보여줄 때 리플은 전혀 이 상승 흐름에 탑승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아직까지 이 소송 리스크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언제 이게 끝나는 거냐 그 시점에 대해서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소송 끝자락에 와 있고 적어도 이 약식 판결문은 조만간 나올 수 있다. 그 유력한 날짜가 두 날짜가 이번 주 안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유력한 날짜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약식 판결문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ODL 구축 이후 2차 시장 판매에 대해서 과연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이 부분을 다루냐 안 다루느냐. 안 다룬다라면은 당연히 정식 재판으로 회부시켜서 배심원 판결을 가게 되는 거고요. 다룬다라고 하면은 과연 2차 시장 판매에 대해서 이걸 증권으로 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 될 겁니다. 이 ODL 구축 이후에 판매된 XRP에 대해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만약에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그건 사실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든 안 되든 이것과는 별개로 이 부분을 이미 시장은 리플의 승소로 받아들일 거고 그렇다라면은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던 강하게 천장으로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던 소송 리스크가 해제되는 거기 때문에
리플의 신고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준비하고 있는 IPO 기업 공개도 곧바로 진행하게 될 거고, 이러한 CBDC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여러 국가들과 지금 손잡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코인보다 크게 갈 거고 미래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 종료를 앞두고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히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근까지 600원대에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었지만 조만간 판결문이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이 긍정적이라면 이 600원대 XRP는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의 평균 단가를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나서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만약에 손실 중이시라면 그 부분 빠르게 손실 복구하고 수익 전환하실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전략을 짜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 드리면서 비중 조절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전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도와드릴 거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951-8464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이렇게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전략자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 문자 보내셔서 제가 어떻게 정보 전달을 가장 빠르게 드리는지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어떻게 전략을 짜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우리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 전달 받아보시면서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